나스닥이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죠. 일단은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한결 이제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재료들은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답답한 모습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주들의 반등을 통해서 나스닥이 급등, 일단은 다우지수나 나스닥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이 됐으면서 또 상승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조금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 내용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합병을 한다는 공시를 띄웠어요. 그래서 시총이 이제 52조 원이 되는 종합제약사가 될 것이다. 일단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합병 성사까지는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있고요. 기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당장 이 셀트리온 그 삼형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빅히트의 공모 가격이 최상단을 찍을 것으로 생각된다. 13만 5천원인데요. 지금 이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쟁률 이 부분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빅히트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여러가지 이제 마지막 대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상장 이후에 그 요즘에 뭐 따상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급등을 한 번 더 만들어내게 된다라면 이 상당히 높은 코스피 2위 20위권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자, 어떻게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자,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뭔가 조금, 뭐랄까, 굉장히,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모습?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그런 모양새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다, 일단 출발은 조금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하락 출발한 이후에 변동성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장 중반, 장 후반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도 1.3% 상승이고요. 나스닥은 2.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죠. 올라간 배경에는요, 일단은 뭐 애플을 비롯한 핵심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대폭 올라갔다.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재확산의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불안감들을 조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기술주들에게 워낙 걸고 있었던 기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반등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씩 뭐 보도록 할게요. 기술주 반등 먼저 보면은요, 애플의 주가가 3.8%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2 이렇게 숫자를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11, 12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12까지 가면 그냥 12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아이폰 12의 출시를 앞두고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신제품이 나올 때는 신제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매니아층이 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기업들 모두 2%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냥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들은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불안감도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신규 부양책 이쪽에서는
기존에 제시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든 2조 4천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공화당이 너무 부정적이야 이렇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아마 협의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 일단 가지고 있다. 이 부분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지표 쪽 한번 살펴보면은요, 내구재 실적은 일단은 전월 대비해서 0.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1.8%보다는 부진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준은 1.8% 정도 늘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8% 늘어난 것이 기업의 투자 지표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투자를 좀 많이 했다는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구재 주문에 대한 수준은 조금 감소를 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기대치보다 낮은 상황이었지만 기업들의 투자 지표를 가늠할 수 있었던 내구재 수주에 대한 그런 포지션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뭐 경제지표도 그렇게 썩 내세울 만한 내용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요.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에 확정이 지연되는 거, 또 그 다음에 대선 결과 불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공화당 의원이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뭐 또 상원에서도 무조건 뭐 평화로운 이런 그 대선 결과에 따른 그런 권력 이양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우편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하고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걸고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요소들은 해소가 된 게 없습니다. 그죠? 미국 내에서 나타난 불안정한 요소들 해소된 게 지금 한 개도 없어요.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 뭐 미중 간의 갈등 여부도 해소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도 그냥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부양책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쁠 것이다 생각되고 있는데 그냥 단 한 가지예요. 기술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기술주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원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지표상의 내용들은 일단 시장에 먼저 산재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시장에 적용이 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에 도움을 주는 상황들이지 뭐 주도에 나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해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져 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경제 상황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기술주의 움직임이죠. 그 기술주의 반등이 이번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골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속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형성된 코스피의 저점 포인트는 일단 다음 주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 결과치를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좀 힘드셨을 텐데 좀 잘 참으셨고요. 다음 주에 좋은 모습들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에 신나게 좀 노셔도 되겠죠? 네. 걱정하지 말고 조금 쉬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선물 같은 내용이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감을 몰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다 합병을 해가지고 거대 다국적 제약사와 맞서는 어떤 신약 개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뭐 종합 제약사가 된다, 뭐 그런 얘기. 개발에서부터 유통까지 원스톱 체제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 얘기.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2상, 3상 이게 동시에 진행 중인 그 약품 있죠? CT-P59 뭐 이 신약인데 요것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긍정적이고요. 합병이 완료되면은 일단은 52조 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로 치면 그 저거에 비해서 그 하이닉스보다 조금 줄어든, 네, 하이닉스보다 조금 적은 그런 형태로 아마
그 시총 3위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일단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게 된다는 소식 자체로는 뭐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탄력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21년도 말까지요.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간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은 이제 이 지주회사 체제가 정리가 되고 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세 개의 회사도 합병을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구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지주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회사하고 딱 나뉘게 되는 거고요. 셀트리온 쪽으로 보시면 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 세 기업들은요.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와 생산,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판매,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 판매를 맡고 있었는데 그냥 다 합쳐가지고 한 군데서 다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이렇게 되면 글쎄요 누구한테 좋은 걸까라는 질문이 좀 떨어질 수 있겠는데 뭐 회사 입장에서는 합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시너지를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각종 의혹들에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합병을 진행하게 되면 이 서정진 회장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뭐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주주에게 좋은 것인가, 대주주에게 좋은 것인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인정해 줄 수 있죠. 왜냐면 회사가 좋아진다라면, 회사의 어떤 기대치가 높아진다라면, 또 발전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답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셀트리온의 합병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상승 쪽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의 공모 가격이 최상단 13만 5천원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28일날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주게 될 텐데 다음 달 5일하고 6일에는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되고 15일날 드디어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빅히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있죠. 방탄소년단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다. 또 내년도부터 군대를 가기 시작한다. 뭐 등등의 부담감은 좀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요 예측을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가 상장한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수요 예측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라는 것과 또 해외 쪽에서의 분위기가 더 좋았다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까지 있었던 SK바이오팜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BTS의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가 아주 그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증권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13만 5천원이 나오게 된다라면 거기에 이제 몰리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일단 뛰어넘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쪽에 상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기대치는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그래서 4조 8천억 원의 공모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될 테고 이 시총 4조 8천억 원이 형성이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엄청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4조 8천억 원이 2배로 공모 가격이 형성되면 9만 6천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다시 30%가 넘어가면 얼마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굉장히 높은 가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지. 13만 5천원이니까 13만 5천원에 곱하기 2가 돼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아무튼 굉장히 높은 가격이 네, 첫날 주가가 35만 1천원까지 올라간다고 여기 써있네요. 네, 계산이 나오니까 좀 당황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첫날 13만 5천원이
뛰어서 27만 원으로 시작이 되고 여기서 다시 30%가 올라가게 되니까 35만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한 20위권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까지 뛰게 되냐면 12조 5천억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 LG가 지금 12조 4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 12조 4천억.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12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딱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25위가 지금 한국전력이니까 26위 정도까지 될 수 있다. 네. 빅히트가요. 그냥,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지금 그 어느 엔터도 해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업적이라 좀 볼 수는 있겠죠. 자, 근데,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 또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기관 수요 예측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일반, 청약도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뭐 나쁜 소식 없어요. 네,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요.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다. 시장 분위기 좋았다. 뭐 그 외적인 재료들은 변한 게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합병을 통해서 시총 52조 종합 제약세가 될 것이다.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빅히트의 공모 가격이 최상단 13만 5천원 찍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치가 또 높아져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의 역량 내에 있는 기업들, 그 정도만 평가하시면 된다. 또,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분석을 하고요. 그 안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 괜찮은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럼 거기에 투자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주식을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어렵게 접근하지 말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고요. 주말 동안에 푹 쉬시면서 좋은 기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